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저희들이 이제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6월 3일 이제 진행이 되는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각종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원은 제1선거구부터 제4선거구까지 총 4명의 이제 시의원이 계시고요.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부터 사까지 7개 지역구인데 15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이 계시죠. 그 소속 정당을 보시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저희 사무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2월 20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3월 5일이 지났는데 각급 선관위원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 사무원 등 선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무를 하고자 하시면 3월 5일까지 사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3월 5일 지났기 때문에 3월 5일까지 사직을 하지 않으신 분은 앞으로 이제 선거 사무 관계자 등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4월 4일, 그러니까 선거일 전 60일이 되는 4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선거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본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월 21일 선거 기간이 개시되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거나 인터넷 그리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6월 3일도 가능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6월 3일이 본투표일인데 선거일 전 5일인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어제 오전까지 확인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3분, 교육감은 8분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셨고요.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4분, 시의원 2분, 그리고 구의원 11분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보시게 되면 소속 정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징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많고요. 국민의힘 후보자는 지금 2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정치관계법이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3가지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 공무원의 선거 중립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 금지 사항이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일단 헌법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정치관계법,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도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당시에 저희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더 강화되게 됐습니다. 저희 선거법에는 이렇게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에 관련해가지고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법 제9조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60조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요. 선거운동 금지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 생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공무원은 저희 같은 늘공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무원, 선출되는 공무원인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무원에 속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간담회에 참석한다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간에 그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이나 설명회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경우, 선거 기간 중에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을 정책으로 광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수렴한 의견이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국회의원과 협의하는 것,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나 공직선거 후보자가 우리 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선거와 무관하게 직무 활동에 해당하는 뭐 기념 행사라든가 도로 개통식,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호를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18세 이상이 되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근 임원 이런 분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5일까지 사직을 하셨어야 뭐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상근 임직원, 이들 단체의 구직은 단위 이상, 그러니까 읍면동이 아니라 구직은 단위 이상 조직의 대표자도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그리고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이 금지가 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맨 말에 보시게 되면 총장이나 학장 이런 분들도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죠. 특히나 공무원 분들께서 가장 많이 그 발견되는 위반 사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단톡방 이런 곳에 선거운동성 내용을 게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달아 특정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단톡방에 공유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단체장에 업적 등으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데 게시하는 행위도 그 선거운동 관련 위반 사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당연히 선거운동 관련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특정 후보자 홍보물에 글을 올리고 좋아요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관련 위반 사례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분이 그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선거 구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해서 그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한 사례죠. 이것도 선거운동 관련 위반 사례에 해당하고요. 앞서 선거운동에 이르지는 않지만 보시게 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8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그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축협
직원들 대상으로 아니면 지방 공사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 때에는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한 경우에는 선거법 제60조 1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경우에는 85조 2항 위반으로 벌금 조항은 없고요. 징역만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처벌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운동에는 이르지 않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85조 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사진 등을 유세 일정 등 포함해서 업무상 관리 또는 지원을 받는 단체의 회장 등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행위, 그리고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그룹에 있는 전자문서에 있는 각종 행사 일정 및 참석 예상 인원 등 이걸 알려주고 경쟁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알려준 행위, 그리고 요거는 구청 세무과 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자 선거 캠프에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위반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현 시장님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이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사, 기자 등에게 유포한 행위도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조 1항인데요.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립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리고 지자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말씀드린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다음 사항들은 선거 운동에는 이르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죠.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운동에 이르지 않지만 그 기획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를 발표하거나,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즉시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인데 기공식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선거 기간 중에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선거 기간 중에 휴가 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례를 보게 되면 공무원이 군수의 활동 상황, 업적 등이 포함된 잡지를 구매해가지고 군청 및 관내 13개 읍면 사무소에 배부하여 비치하는 행위, 그리고 공무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를 위해서 토론회 준비 자료를 작성하고 또 예행 역습도 실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교육 공무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 공약서 등을 제작하는 데 관여하는 행위, 이것도 당연히 위반이 되겠죠. 이거는 86조 2항인데요.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 이런 분들은 선거일 전 60일,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4월 4일부터인데요. 다음에 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등 이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선거일 전 60일인 2026년 4월 4일부터는 금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예외적인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그 앞에 그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들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그리고 특정일, 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구호 복구하기 위한 행위, 그리고 직업 지원 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 강좌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그 기존에 했던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들은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이나 긴급한 민원이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다 외우고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그 위원회에 질문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 공직선거법상 그 선거운동 말고도 저희가 이제 정당에서 그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을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이 당내 경선에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내 경선에 선거인이 될 수도 없고 당내 경선에서의 경선 운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57조의 2와 57조의 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보시게 되면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군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정당원에 가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그 분을 그 경선 선거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다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그런 범죄를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범하게 되면 그 취임하거나 임명될 수가 없고 이미 취임하거나 임명된 경우에도 그 직에서 퇴직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 지방공사, 공단의 상근 임원, 그리고 아래 보시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그 바세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등등의 상근 임직원 및 이를 단체 대표자, 그리고 뭐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공단 등등 이런 곳에 이제 그 임용되는 것이 제한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4년에 저희 그 이제 공소시효가 강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그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 사망을 보시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은 10년입니다. 예, 6개월하고 10년하고는 차이가 크죠? 네.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만 제한 금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에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16세 이상의 공무원은 16세 이상의 국민은 당원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실 수가 없죠. 그 정당의 발기인은 저희가 정당을 만들기 전에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발기인도 되실 수가 없는 거죠. 보시면 공무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교원 중에는 총장 이런 분들은 그 당원이 되실 수가 있고요. 교원 그 외에 이제 그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정치인에게 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 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그 후원회에 회원이 될 수도 없고 후원이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후원금도 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정치자금법 제8조고요. 보시게 되면 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 법제처 유권 해석도 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치인 후원회에 회원이 될 수도 없고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후원금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뭐 투표소, 개표소 이런 데서 종사해 주시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을 위해서 좀 개선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동마다 원래 서기 1명씩 미적이 되었었는데요. 서기 2명까지
그러니까 최대 3명까지인데 저희 영등포에는 인구 4만이 넘는 곳은 없어가지고 최대 서기 2명까지 더 위촉하실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간사 서기분들에게 그 사례금으로 그 지급을 했었는데 특별 정려금으로 전환하면서 지급 횟수를 1회 더 늘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례금 30만 원에서 특별 정려금 이제 4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리고 간사 서기 수당 같은 경우에도 3회에서 7회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이제 관리하시게 되는 투표 관리관 분들에게는 그 사무원들이 있으니까 전달 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관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었고요. 원래 없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주관하는 이제 사전투표 관리관 대상 교육에 참석하시게 되면 그 사례금으로 예전에는 2회만 지급했었는데 3회까지 지급하도록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원분들, 그 직무대행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례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관해서 이제 그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직무대행 사무원에게도 교육 참석 사례금을 1회 추가해서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거일 전일, 그러니까 사전투표 말고요. 선거일 전일에 모든 투표 사무원이 이제 교육을 참석하시게 되는데 그 교육 참석 사례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투표소 설치 철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을 그 증원해서 예산을 이제 배부하도록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공보나 이런 거 받으러 오시잖아요. 예전에는 그분들에 대한 사례금이 없었는데 그 동직원 행정 차량 운행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저희 선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 업무량에 비하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당연히 금지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하시거나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미없는 이야기 들으시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을 진행해 주신 이종민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